H성형외과 백정환입니다. 남겨주신 CT랑 사진은 제가 좀 살펴봤고요. 질문 주신 내용 하나씩 보면서 조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저희가 얼굴뼈 분석을 할 때 일반적인 수치 분석을 좀 하는데요. 이렇게 하악각 사이의 거리를 재요. 이렇게 재보면 지금 환자분이 한 105mm 정도 측정이 되죠. 근데 대한민국 남자 평균이 102mm니까 한 3mm 정도 좌우로 넓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광대 너비를 측정하는데 광대 가장 넓은 부분 이렇게 측정해 보면 142mm 정도 이렇게 측정이 되죠. 근데 대한민국 남자 평균이 135mm니까 광대는 또 7mm가 넓은 거고요. 그 다음에 두상 너비를 측정을 해보면 153mm 정도 이렇게 측정이 되는데 대한민국 남자 평균은 148mm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한 5mm 정도가 넓죠. 전체적으로 보면 좌우로 3mm에서 한 7mm까지 넓은 그런 얼굴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정면에서 보는 건 얼굴 길이를 보는데요. 이마뼈, 코뼈 만나는 이 점에서 턱 끝까지 길이를 봐요. 이렇게 측정해보면 지금 이게 114mm 정도 측정이 되는데 대한민국 남자 평균이 125mm예요. 그러니까 한 1cm가량이 짧죠. 좌우로는 넓은데 상하로는 짧으니까 턱이 되게 빈약해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비율이고요. 이걸 조금 세분해서 보면 이마뼈, 코뼈 만나는 점에서 코앞가시까지 이건 중안면부를 보는 건데 지금 53, 4mm 정도 측정이 되죠. 네, 남자 평균이 이게 56mm니까 중안면부가 한 2, 3mm 짧고요. 그 다음에 코앞가시에서 턱 끝까지가 이제 하안면부를 보는데 이게 제일 짧아요. 지금 60mm가 채 안 되잖아요. 근데 남자 평균이 이게 70mm입니다. 좌우 넓은 것까지 고려한다면 최소한 턱이 많이 길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 그래서 짧아서 또는 좌우로 넓어서 얼굴이 납작해 보이고 넓어 보이는 그런 얼굴형이다. 턱이 빈약하다. 이런 느낌이 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옆모습에서 보는 거는 보통 귓볼 기준으로 저희가 귀밑각을 보는데 귀밑각은 한 2cm 정도면 적절하다 남자 얘기하는데 그 정도 있으세요. 그래서 여긴 잘라줄 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턱 끝에 이렇게 자를 대고 코를 기준으로 아랫입술 달랑말랑한 선을 긋는데 약간은 무턱이죠. 그래서 턱이 여기 라인에서 보면 이렇게 한번 가다 여기서 한번 꺾이거든요. 여기서 그냥 차라리 쭉 뻗어주고 앞으로 한 3, 4mm 정도 전진되는 이런 보형물 하나 넣어주는 게 환자분한테는 적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코도 매부리도 있고 그래서 뭐 조금 여기를 매부리를 없애고 코끝을 살짝 올려주고 싶고 그런 마음도 있는데 이거는 환자분 선택에 따라서 좀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옆모습에서 또 보는 거는 45도 쪽에서 약간 정면 쪽으로 틀어보면요. 여기가 튀어나오면 45도 광대가 나왔다고 하는데 많이 없고요. 관자놀이 꺼져 있고 여기 조금 튀어나와 있고 여기 꺼져 있으면 옆광대가 나왔다고 하는데 뭐 조금 있긴 하지만 그닥 막 권할 정도는 아닙니다. 남자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자세히 보시면 이 중안면부 앞광대 부분, 팔자 부분, 그 다음에 눈 밑에 지방 불룩한 거, 여기 눈 밑 눈물꼬랑이라고 해서 줄 가는 거 이런 부분이 보여서 중안면부가 꺼져 있어서 입이 조금 나와 보이고 턱이 무턱이어서 조금 더 뚱해 보이는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은 고려해 볼 만은 하다. 하지만 지금 턱이 여기서부터 턱선이 이렇게 쭉 뻗어서 길이도 만들어지고 약간 전진도 되는 이런 식으로 되는 게 환자분한테는 제일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질문사항 하나씩 읽어보면요. 무턱이어서 하악이 빈약해 보인다. 무턱인 것도 말고 짧아서 그렇고요. 턱선이 없다. 없지는 않은데 이게 너무 이렇게 일자로 가는 거죠. 여기서 한번 꺾인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오다 이렇게 한번 가잖아요. 차라리 뻗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넓고 짧은 거 맞고요. 상악 돌출에 과계교합이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과계교합이 있다는 건 턱이 뒤로 들어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교정하려면 사실은 뭐 발치를 해서 뭐 억지로 맞출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뭐 양악을 해서 조금 앞으로 빼는 게 좀 더 나을 선택이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건 환자분이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중턱이 심한 이유는 턱이 작아서 그렇습니다. 턱 라인 뚜렷하게 보이고 싶다 그러면 무조건 턱의 볼륨과 길이와 전진량이 많아지는 이런 방향으로 수술이 돼야 되고 이쪽에 체부 쪽에 볼륨을 많이 주면 줄수록 턱선은 또렷해지게 됩니다. 이마에 볼륨 넣고 싶다 하셨는데 지금 이 부분은 약간 좀 반대 생각이에요 저는. 왜냐하면 남자의 경우 여기 살짝 꺼져 있는 게 나쁘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동그래지면 여자 이마처럼 되고 약간 요새는 그런 걸 좀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좀 신중했으면 좋겠고 턱을 먼저 만들어 놓고 여긴 나중에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중턱 없애고 싶다. 턱이 길어지고 전진이 되면 이중턱은 저절로 좋아지고요. 턱의 호두주름은 전진이 되고 길어지면 조금은 좋아지는데 이거는 근육이 만들어낸 얼굴 습관이기 때문에 무턱인 분들은 전부 다 아래 입술을 위로 올려서 입을 닫는 습관이 있어서 호두주름이 생겨요.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시간이 많이 지나면 좀 옅어지긴 하는데 완전히 없어지진 않습니다. 만약에 이게 싫다 그러면 그냥 턱 끝에 수술 후에 보톡스 조금 맞고 지내시는 게 좀 더 나은 선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돌출입, 짧은 무턱, 턱선 이중턱 개선할 수 있는 최선책, 차선책. 보형물 넣어서 길이와 전진량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코 수술은 계획 중인데 코 수술이랑 턱보형물 수술 정도로 효과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코 수술은 지금 코는 나쁘진 않아요. 매부리가 있어서 그런데 이게 매부리 없애주면서 코끝이 살짝 여기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약간 이런 식으로 코가 되면은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낮아지고 여기는 높아지는 이런 방향으로 코 수술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교정과에서 과객위압이라 상악 돌출이 있다고 진단받았는데 교정을 반드시 해야 할지도 궁금하다 하셨는데 상악 돌출이라기보다는 하악이 뒤로 들어간 하악 퇴출, 그러니까 위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여기 리트루전이라고 해서 이게 하악이 들어간 거지 상악이 돌출된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10이라면 이게 한 90이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뭐 많이 쳐줘도 이게 2, 30 정도밖에 안 될 거고 메인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턱이 무조건 앞으로 튀어나가는 게 환자분한테는 도움이 되고 이 상황에서 상악이 들어가게 되면 얼굴 밋밋해집니다. 절대 좋은 모습은 아니라 이런 생각이 저는 들고요. 환자분 남겨주신 사진, 한번 불만사항 사진도 한번 좀 천천히 같이 보면요. 이마 꺼졌다 하셨는데 이게 남자 이마에서 이 정도는 나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팔자, 상악돌출, 볼살, 턱이 없으면 이 볼살이 많아 보여요. 그래서 짧은 무턱, 이건 잘 알고 계시고 턱선이 없다 하는 것도 이 부분에 볼륨을 조금 주면 좋아지긴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그거는 그닥 필요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턱의 볼륨이라는 게요. 고개를 숙여서 보면 이렇게 보이는 건데 지금 여기에 볼륨을 주면 줄수록 턱선은 또렷해지거든요. 근데 이 정도는 저도 찬성을 하는데 뭐 여기서부터 이렇게 만들어서 이쪽을 확 턱선이 보이게 만드는 건 조금 신중할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얼굴 너무 커져 보일 것 같아서 그래요. 그래서 턱 근육이 붙는 요 위치서부터 살짝 여기 볼륨 주면서 턱을 살짝 이렇게 각지게 길게 만드는 이런 방법으로 만드는 게 환자분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비대칭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면요. 눈 기준으로 저희가 이렇게 수평선 그리고 얼굴 미간 중심에서 이렇게 수직선 그리면 치아 중심 라인은 그럭저럭 잘 맞죠. 얼굴 중심, 치아 중심, 턱 중심 다 잘 맞아요. 근데 이제 좌우폭을 한번 측정해 보는 게 중요한데 치아 중심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이쪽이 52mm 정도 측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 치아 중심에서 똑같이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이쪽 56mm로 왼쪽이 조금 넓어요. 그래서 이쪽이 좁잖아요. 왼쪽이 넓고요. 그럼 이쪽 사각턱은 조금 길어지는 경향이 있고 이쪽은 조금 짧아지는 경향이 있고 이쪽 볼살이 늘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이쪽 살이 조금 늘어지는 느낌이 있고 이쪽은 옆으로 쭉 가는데 얘가 좀 패이는 느낌이 드는 게 일반적입니다. 실제로 옆모습에서도 보면 사각턱에 큰 차이는 안 보이죠. 그래서 이 정도 차이는 무시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고개 들어서 보면 이게 조금 더 잘 보일 수 있는데요. 얼굴 중심 라인에서 이렇게 수직선 그리고요. 턱관절 있는 데서 이렇게 수평선 그으면 이쪽이 살짝 뜨는 모습이 조금 보이고요. 자세히 보시면 턱이 이렇게 갔다가 옆으로 이렇게 가는 모습이 보여서 이쪽이 조금 더 넓어 보이고 두상 자체에서도 수직선 이렇게 꺼보면 두상 자체의 비대칭은 뭐 그닥 심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이쪽이 조금 위에서 튀어나오는 반면에 이쪽은 뒤에서 튀어나오는 느낌이 조금 있죠. 절대적으로 비대칭이 심한 건 턱인데 약간 이런 느낌이 조금 있다. 근데 이 정도는 무시해도 되고 턱선 만들 때 여기서부터 보형물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 비대칭도 조금 덜 보이게 이런 식으로 만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짧은 무턱이라는 거 잘 이해하고 계셔서 이런 상황에서 자가골로 전진을 한다거나 이러면 정말로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데 패이는 것뿐만 아니라 얼굴이 되게 뾰족해지면서 남자한테는 적절하지 않은 그런 얼굴형이 될 거예요. 그래서 보형물을 뭐 넣고 싶어서 넣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짧은 무턱은 뼈가 작아서 그런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볼륨이 늘어나야 되는데 내 뼈를 이동시키는 거는 볼륨이 움직이는 거지 볼륨이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볼륨이 늘어난 만큼 다른 부분에 볼륨이 줄어들어서 문제를 만들게 돼요. 그래서 환자분 같은 짧은 무턱에서는 자가뼈 전진술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여러 번 살펴보시고요. 도움 되셨길 바라요.